안녕하세요. 이지은 코치입니다. 오늘은 육아하는 엄마들 자신감, 육아 효능감 팍팍 갉아먹는 내면의 목소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육아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아이가 난장판을 피워서 더러워진 옷이나 집도 아니었고, 그리고 딸리는 저의 체력도 아니었어요. 제가 가장 힘들었던 건 바로 저 스스로를 공격하는 저의 내면의 목소리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문제 행동이나 틱 같은 걸 보였다고 하면요, 그런 날은 머릿속에 바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 제대로 못했을까? 나 때문일 거야. 나는 왜 이렇게 좋은 엄마가 되지 못할까? 안 그래도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은 상황에, 힘든 상황에 그렇게 저를 공격하는 목소리 때문에 더 힘들어지고, 그래서 좋은 해결책이나 좋은 이런 아이디어가 떠오를 그런 겨를이 없이 완전히 그 암흑의 구렁텅이로 막 점점 빠져들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 자신을 그렇게 계속 공격하다가 결국에는 그 분노가 고스란히 아이한테 가기도 했었어요. 그런 때는 머릿속에 계속 망했어 이런 생각만 드는 것 같아요. 여유가 없는 거죠.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할 여유라든지 새로운 뭔가를 이렇게 공부해 보거나 이렇게 탐색해 볼 에너지가 전혀 없어집니다. 이런 자기 자신과 소통하는 그런 생각의 흐름을 내면의 목소리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너무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 목소리들은 대부분 어렸을 때 우리가 들었던 목소리들이 많거든요. 보호자로부터 들었던 말들, 내가 어떤 상황에서 좋은 반응을 받았다면 좋은 그런 내면의 목소리가 만들어질 거고, 그 문제가 일어난 어떤 상황에서 비난의 말이나 안 좋은 그 피드백을 많이 받았다면 그런 스스로를 비판하는 내면의 목소리가 많이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내 생각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들었던 말들이 오래된 녹음기처럼 내 안에서 계속 재생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자각하기도 힘들고 이 내면의 목소리에서 벗어나는 것도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육아하시는 분들, 아이를 키우는 분들이 이런 비판적인 내면의 목소리가 너무 클 경우에는 내가 육아를 계속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점점 육아에 자신감이 없어지고 불행해지고 고통스러워지고, 그래서 그것들이 아이에게 전달되고 내 내면의 목소리를 또 아이에게 대물림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왜냐면 내 스스로에게 계속 내가 문제일 거야, 나 때문이야, 망했어 이런 걸 반복하기 때문에 이러다 보면 분노가 나서 결국에는 아이에게 나 때문이 아니라 너 때문이야 라고 이렇게 말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한테 너 때문이야 라고 말하게 되고, 그 아이는 이제 반대로 엄마의 내면의 목소리를 물려받아서 나 때문이구나, 나 때문이야, 또 이렇게 자신의 그 자아상을 형성하게 되고, 그걸 또 자기 자식한테 대물림하고, 이런 식으로 그런 안 좋은 그런 자아상이 대물림되고 내면의 목소리가 대물림되기 때문에 특히 육아하는 어머님들은 이 내면의 목소리를 정말 경계하고 정화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면의 목소리를 정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먼저 내면의 목소리를 자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가 나 자신을 좀 관찰하고 들여다보셔야 돼요. 우리가 나를 관찰하는 연습이 너무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다른 사람한테는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고 눈치를 보고 이렇게 어떤 생각을 하나 이런 걸 많이 관심을 기울이지만 정작 내 자신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경우는 많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건 1번이 자기 자신이거든요. 내가 지금 어떤 걸 느끼는지,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거를 의식적으로라도 나 자신한테 초점을 맞춰서 느껴보셔야 돼요. 자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분이 많이 안 좋아지거나 이렇게 막 땅굴을 파고 내려 들어갈 때 그냥 거기에 매몰돼서 허우적거리고 막 밖으로 쏟아내거나 하지 마시고, 일단 내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나에게 하는 말들, 내가 나를 정말 나쁜 엄마라고, 내가 나를 비난하고 있구나, 내가 스스로를 어떻게 비난하고 공격하는지 좀 들여다보시고 내가 나에게 하는 말과 이제 떨어져서 바라볼 수 있으면 좋습니다.
내 생각이 나는 아니거든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제 3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 바라보는 힘을 기르는 게 자각하는 힘을 기르는 거고, 이게 최종적으로는 그 성장하고 정화하는데 굉장히 큰 기반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애착육아 워크숍 초반에 알려드렸던 그 내면아이 일기쓰기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순서대로 알려드리는 부분들 생각해보면서 조금 내 생각을 좀 더 깊이 바라볼 수 있게 안내하는 그런 질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의 이런 비판적인 내면의 목소리가 어디서 비롯된 걸까? 어떤 상황에서 나는 이런 말을 들었을까? 그때 나는 어떤 말을 하고 싶었을까? 이러면서 조금 자기 상처를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이 부정적인 목소리에 대항을 해보는 겁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내가 주입받은 그런 타인의 목소리라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나는 뭐라고 여기에 대항할 것인가? 넌 나쁜 엄마야. 너 이거밖에 안 돼? 정말 모자라도 한참 모자란다. 네가 하는 게 항상 그렇지 뭐. 이런 식의 말을 누군가 했다고 했을 때 뭐라고 대항할 것인가? 아니야, 난 최선을 다하고 있어. 나는 배워가는 중이야. 나도 엄마가 처음이니까 실수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대응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대항하는 말이 떠오르지 않으실 때는 내 아이에게 이런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시고, 그럴 때 나는 아이에게 뭐라고 말해줄 건지 한번 상상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만약에 내 아이가 이렇게 똑같이 후라이팬을 태워 먹었다고 해볼게요. 후라이팬을 태워 먹고 왜 이렇게 바보같지? 왜 이거밖에 못하지? 라는 생각이 막 떠오른다면, 내 아이가 후라이팬을 태워 먹었을 때 나는 그렇게 비난하고 싶지 않잖아요. 괜찮아. 프라이팬 하나 망가졌을 뿐이야. 너는 프라이팬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귀한 존재란다. 이렇게 말해주고 싶잖아요. 그러면 나 자신한테도 그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괜찮아. 실수한 것 뿐이야. 실수할 수 있어. 나는 이걸로 배워가고 있어. 나는 이것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존재야. 이렇게 스스로에게 대항해서 말을 해보는 거죠. 막 파워 있게 하셔도 좋습니다. 분노 큰 소리로 목소리를 내면서 막 두드리면서, 몽둥이를 두드리면서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이러면서 소리를 팍 세게 질러본다든지, 이제 내 힘을 크게 느껴보는 거거든요. 그것도 그 내면의 목소리에게 대항하는데 굉장히 힘을 실어줄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긍정적인 피드백, 긍정적인 목소리를 모으는 겁니다. 우리 부정적인 목소리에는 정말 집중을 잘하거든요. 난 이런 비판을 들었어. 나한테 이렇게 말했어. 이러면서 그런 거에 굉장히 집중하면서, 긍정적인 피드백에는 우리가 너무 집중을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남편이나 우리 아이나 그리고 내 친한 친구들이나 아니면 내가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의 다른 그 분들에게 우리는 긍정적인 피드백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너무 쉽게 그냥 흘려보내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 하나하나를 의미 있게 좀 모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또 특히나 도움이 됐던 게 그런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책들이 있거든요. 괜찮다, 할 수 있다, 잘하고 있다, 성장하고 있다, 누구나 그렇게 실수할 수 있다, 너는 귀한 사람이다, 이런 내용을 전해주는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저는 많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내가 잘하고 있다는 그런 나의 자신감을 얻으려면 나 스스로의 힘도 물론 중요하지만 외부에서 그 받는 에너지를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 혼자서 독립심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해서 외부적으로 지원을 받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너무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인간은 누구나 사회적인 동물이고 결과적으로 독립적으로 서야겠지만, 독립적으로 서기 위해서는 외부적으로 채워야 되는 에너지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기적수업이라는 책을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는데, 기적수업뿐만이 아니고 그런 치유서적들 굉장히 많으니까 그런 책들 보시면서 도움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인생수업 책도 좋고요. 그 루이스 헤이의 치유라는 책도 있고, 그런 이제 치유서적들 많이 읽으시면 아마 그것도 긍정적인 목소리를 이렇게 쌓는데, 내 안에 자원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내면의 목소리, 그 비판적인 내면의 목소리가 너무나 강해서 떼어내는 것도 쉽지 않고,
이 정화하는 게 정말 어렵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런 분들은 상담을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오지 않으셔도 다른 주변에 많은 상담센터가 있으니까 그런 상담센터에서 얘기만 나눠도 상담해 주시는 분들은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고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걸 정말 전문적으로 잘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냥 내 얘기를 하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는 것만으로도 내 안에 에너지가 채워져서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 나가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담하시는 것도 정말 좋다. 죽을 지경에 도달해야만 그런 상담을 받는 게 아닙니다. 요즘에는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더 긍정적이고 더 힘있게 나를 성장하기 위해서 상담받는 분들도 많으시니까요. 그런 상담이라는 문턱을 좀 쉽게 편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내면의 목소리를 정화하는 작업이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들어왔던 그런 비판적인 목소리, 부정적인 피드백, 시간으로 따지자면 몇십 년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 시간을 단 한 번의 정화 작업으로 그 시간에 쌓인 데이터가 다 이렇게 제로가 돼서 정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대신 차근차근 옅어지니까요. 포기하지 마시고 시간이 오래 걸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이 작업은 내가 그 힘들어하는 수치심이나 죄책감, 두려움, 분노 이런 것들을 정화하는 데 정말 기반이 되고 그런 낮은 에너지 장에서 내가 자유로워지고 해방되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그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그게 쌓이면 나중에는 그런 내면의 목소리가 올라와도 저절로 자동적으로 대항하고 자동적으로 그 비판적인 내면의 목소리를 오히려 흘려보내고 긍정적인 목소리에 더 집중하는 게 더 잘 되실 겁니다. 오늘은 이 내면의 목소리에 대해서 얘기해 봤는데요. 저에게 여러분은 어떤 때 이런 내면의 목소리가 올라오는지 한번 그 댓글로 적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내면의 목소리 어떻게 정화하고 계신지 이런 얘기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